많은 분들에게 사실 큰 손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런 위기상에서도 지금 매매가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산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점이라도 찍어야 되는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이라도 찍어야 될 시기다. 지금이 위기고 매물이 없고 거래 절벽이고 비관론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위기의 순간에 성공의 기회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점을 찍어야 될까?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점을 찍을 때 과연 어떤 근거로 찍어야 되는지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산, 지금 역전세니 깡통전세 관계없습니다. 이쪽은 전세값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요. 많은 수요자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역의 노후도가 심화돼 있어서 신규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럼 전세값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매매값도 급등하고 있다. 지방의 큰 손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그 시중에는 전국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보상금 제도가 정말 많이 풀려져 있습니다. 향후 2년 동안 60조 원이 넘게 풀리고요. 63조뿐만 아니라 그 많은 돈들이 지금 다 부동산으로 계속 흘러 들어오려고 준비 중에 있고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요가 많은 이유는 과연 뭘까요? 개발 호재가 많아도 너무 많다. 넘쳐나는 개발 호재. 그렇다면 단순히 개발 호재가 많다고 여러분 투자하실 겁니까? 개발 호재 대단히 중요하죠. 투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한두 개의 개발 호재로 그때만 잠깐 뜨고 가라앉거나 여러 가지 향후의 미래에 또다시 어떤 상승폭이 없을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좀 다르죠. 하지만 전문가로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딘가 지역에 투자를 할 때 어떤 매물에 투자할 때는 다음과 같은 7가지에 대해서는 꼭 한번 다 하나씩 짚어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우선 내가 사고자 하는 매물이 어떤 건가? 이게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다세대냐, 혹은 상가냐? 그 점에 따라서 여러분 다시 분류해 가시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다, 다세대다, 상가다. 그럼 상가가 내 주변에 100m에, 500m에, 300m, 500m 몇 개가 있고 최근 1개월 혹은 3년, 5년 동안에 몇 개가 생겼고 몇 개가 폐업됐는지 또 얘네들의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 정보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볼 줄 모르고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 정보를 모르신다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인터넷 사이트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상권분석이라는 사이트도 다 있고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걸 좀 보시면서 이곳의 매물이 어떻구나. 여기는 상가를 해야겠구나. 여기는 오피스텔을 해야겠구나. 오피스텔 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국제업무단지 근처에 있는 삼성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계속 값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문제 없고요. 그런 매물에 대해서 여러분 첫 번째 파악하셔야 되고 입지, 남들이 다 얘기하는 이곳의 학군, 무슨 교통의 위치, 교통 인프라, 환경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하나씩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연 여기가 숲세권인지 여기는 어떤 곳인지 대부분 매물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입지는 잘 따집니다. 그다음 수요 중요하죠. 비하인드 얘기인데요. 어떤 도시가 개발되고 그러면 인구가 얼마큼 늘 거다. 과연 언제까지 어떻게 느는지 여러분 그 데이터를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인구가 는다면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매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꼭 보셔야 될 것은 바로 뭐다? 소득인 거죠. 이 소득군이 어떠냐? 그냥 공장이냐, 공단이 들어오는 거냐? 어떤 직업이 생겨나느냐?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는 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외국인 회사가 들어오는 거냐? 어떤 회사가 들어오는 거냐? 국제업무단지냐? 공단이냐? 따져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소득이 높을수록 집값은 계속 올라가기 나름인 거죠.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과연 그 근처에 공급은 또 어떨까? 경쟁사들이 공급하는 여러 가지 신규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은 과연 몇 개나 들어오고 있고 향후에 또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것도 따지셔야 된다는 거죠. 경쟁사의 물건이 과연 입지적으로도 어느 곳에 있는 거지? 공단 바로 앞인지 후문인지 만약에 업무단지에 생긴다고 그런다면 업무단지에 무슨 메인 게이트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꼼꼼히 왜? 아파트에서도 정문 앞에 있는 상가가 제일 비싼 거 아시죠? 후문보다는 정문입니다. 메인 게이트를 사셔야 됩니다. 만약에 국제업무단지가 생긴다. 삼성동도 마찬가지고 서울역이나 용산에 국제업무단지나 뭐가 생긴다고 하신다면 바로 메인 게이트 앞쪽을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별화되는 어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과연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어떻죠? 부동산의 핵심이죠. 수요가 많은 곳, 공급이 넘쳐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격이 떨어지죠. 그게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다세대든. 하지만 수요가 분명히 많은 곳은 분명히 미래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장성인데요. 이 흡수율은 뭐다?
만약에 어떤 물건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좋은 물건이 좋은 입지에서 나오게 되면 바로 사라지죠. 흡수율이 대단히 빠른 거죠. 근데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될 건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3개월, 1년 전 데이터를 여러분이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점이죠. 과연 흡수율이 빠른 곳의 매물은 대단히 좋은 매물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적 타당성, 최유효 이용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런 건 뭐죠? 예를 들면 내가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6개월 뒤에, 그다음 2차 중도금 뭐 1년 뒤에, 마지막 1년 6개월. 그럼 3천만 원 넣고 나서 중도금 대출은 신탁에서 받을 건지, 그럼 신탁에서 몇 프로를 받을 건지, 그럼 내 3천만 원 넣은 계약금을 마지막 잔금 칠 때까지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프리미엄이 3천, 5천 이상이 붙는 건지, 그렇다면 나이가 나중에 최종적인 나에게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수익성과 타당성을 반드시 따지고 들어가셔야 여러분이 소중한 자산을 실패 투자하지 않는, 성공 투자하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에 대해서는 내 물건에 대해서 자신 있게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안 서고 설명조차 못 하시거나 그냥 남들이 좋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다 적어 놓으시는 것도 좋고요. 과연 내 물건에 차별성이 있는가? 경쟁사보다 좋은가? 또 수요가 과연 어느 정도 정말 받쳐주는가? 향후에 수요 유추도 좀 해보면서 그 수요자를 계속 늘어나는가? 이런 것도 꼭 체크해 보시고, 어떤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 법칙도 꼭 체크해 보시고, 맨 마지막에 이곳의 개발 호재들이 미래에 더 많이 생겨서 한두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미래의 가치가 커지는, 변화의 폭이 정말로 클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인가를 꼭 체크를 다 하셔서 여러분은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지금 현재 용산에 있죠.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7가지 변화, 그 여러 가지 그 축에서 단 한 가지도 모두 다 벗어나지 않는 곳, 바로 용산인데요. 용산을 얘기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역에서부터 시작된다. 서울역의 변화가 먼저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역이 이미 공론화가 돼서 공동용역 착수해서 올해 안에 가시적인 확실한 좀 더 뚜렷한 게 보일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역에 지상화가 생기고 지하화 작업이 되고, 또 서울역부터 용산까지 지상을 공원으로 덮게 되면 용산의 동쪽과 서쪽이 서로 허물어지는 거죠. 평준화가 됩니다. 동쪽 땅값 1억일 때 지금 2,500, 3,000의 서쪽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예, 집값이나 땅값, 집가 변화가 심하게 생길 거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발표했죠. 용산을 대한민국의 넘버원이 아니라 아시아의 최고로, 아시아 맨하튼으로 만들겠다. 뉴욕의 맨하튼처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산에 지금 이 시점이라도 점이라도 하나 찍어 놓아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얘기하다 보면 내가 과거에 언제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건 성공 경험담, 무용담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패 사례죠. 하지만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그때 왜 못했을까? 대부분 그러죠. 그때 너무 비쌌다고 생각했다. 가격이 너무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적정 가격이 아니라 생각했다. 여러분,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실 때 전문가의 조언도 좀 들으시고 그 곁에 바로 제가 항상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